돈산동 도마쌤입니다. 이게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중2 학생이죠. 굉장히 열심히 사는 학생입니다. 아, 사는 거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목숨 걸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난 성실하게 살 뿐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반도의 흔한 중2, 열심히 하는 모범생 중2 학생 스케줄입니다. 이게. 근데 한계 돌파는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계만 걸리면, 한계만 되면 전 힘들어요. 저는 붕괴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나 뭐 이런 것들도 아직 필요성이 없으니까. 중2니까. 그쵸? 근데 중2에서 제가 그랬죠. 호르몬 변동이 심하게 돼서 중2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뭐가 된다? 호르몬이 된다. 공포의 몬스터. 그러니까 호르몬인 공포의 몬스터,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지 중2 자체가 성장기에서 중2 아이들이 뭐 특별히 뭐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호르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한테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춰봐. 여성화돼서 그래 호호호 그러지. 가슴 나오고 안 그래? 그러니까 호르몬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중2 아이도 좀 이해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밑에 쓰고 있는 중2 아이는 특별한 겁니다. 왜? 호르몬을 아직 안 나왔나? 잠재시키나? 근데 안 겪는 아이도 있습니다. 안 겪는 아이도. 극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아쉬운 거, 어쨌든 생활 누적 기록부 고치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날을 살면서 여기다가 내일 뭐 할까 이렇게 미리 써도 됩니다. 그냥 뭐 할까? 숙제를 이때까지 이거 숙제를 해야 돼라는 걸 쓴다든가, 아니면 이날에 뭐 해보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쓴다든가, 매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목표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날 살면서 내 포인트로 이거 좀 주의해야지, 집중해야지 라는 걸 쓴다든가,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이게 빈 공간이 딱 돼서 아깝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샤워를 맨날 하면 안 써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날만 특별히 샤워하고 이날만 양치했구나 자식.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했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부대찌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부대찌개 맛이 어떻는지, 부대찌개는 사랑이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갈비를 쓰면서 갈비는 뭐라고요? 뭐다 이렇게 하나 자기가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순간 창의력을 계속 기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냥 넘겼다는 좀 아깝다는 거죠. 자, 친등입니다. 친기도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다 이렇게 쓰면 되죠. 등교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있어요. 주라는 애가, 야, 너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뭐 했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다. 뭐 이렇게 쭉 써도 상관없겠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친등 쓰는 건데 그걸 기억나게, 여기 뭐라고요? 기억의 실마리라는 거죠. 기억의 실마리. 좀 아깝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 기억나는 공식을 하나 써놓으면 되고요. 윗몸 일으키기 몇 개를 했다고 써놔야죠. 자, 환기를 했습니다. 가정. 공기 바꾸라는 게 환기인데,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환기고, 지구 크기 구하기. 그럼 여기 공식을 써놓는 게 좋겠죠. 구하기 말고 지구 크기 하면서 딱 공식 써놓으면 됩니다. 진시황 특징이나 한 문제 특징 딱 쓰면 되는 거고. 자, 감사평지를 한마디로 해갖고 이거에서 이렇습니다. 결론을 써도 되고, 생명존 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써놓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악 수행 연습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저기보다 시간표 붙여버리지, 복사해가지고. 음악 수행할 때 내가 느낀 점, 피리는 어려워, 피리 했을 때 몇 번 연습했어, 이렇게 써놓든지, 아니면 노래 몇 번 불렀으면 이렇게 써놓든지, 아니면 노래 제목, 그거에 대한 느낌, 이 노래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써놓든지. 자, 연립 방정식 풀입니다. 방정식 풀이고, 틀려도 됩니다. 방정식 풀이고, 축구 영상 봤는데 몇 대 몇이다, 뭐다, 누가 잘하더라, 누구는 맛이 같다, 누구의 드리블 이거, 그러니까 딱 기억나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순간순간의 영상을 잡는 거, 순간순간의 의미를 잡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 좋은 의미를 딱 캐치해서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 그게 극대화된 게 시험이에요.
5개 중에서 맞는 거 하나 골라 이렇게. 틀린 거 하나 골라 이렇게.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 순간순간 판단하려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연성 테스트에서 이거 잘 썼습니다. 12cm. 그럼 유연한가? 유연한 편이네요. 보통 농구 자유투 10개 써면 몇 개 들어가요? 8개요. 8개. 눈 감고 10개 써면 몇 개 들어가요? 3, 4개? 자유투 눈 감고 썼을 때 8개, 9개 들어간 게 피크인가? 옛날에 내가. 장애인 교육, 국가 도덕. 그 도덕에서 국가를 배웠으면 국가란 뭐다 이렇게 써놓는 게 낫죠. 이런 데서 국가란 뭐다. 근데 이게 수학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네. 장애인 교육 받았는데 이 장애인은 뭐라고 생각한다. 교육받은 거. 이렇게 써놓으면 다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폭력의 종류 엊그저께 논술에 나오더라고요. 지식인에서 물어봤는데 어떤 애가 이거구나. 폭력의 종류. 직접 폭력, 간접 폭력, 그죠? 구조적 폭력,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적 폭력, 부자기적 폭력.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직접, 간접, 구조적, 부자기 이렇게 쫙 종류를 딱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더 생각이 또 뚜렷이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집에서 써더라도 이걸 천천히 이걸 생각하면서 그때 봤던 핵심이 뭘까? 이렇게 써놓으면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책을 떠들어봐서 그날 배운 걸 쭉 훑어보는 게 그게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보는 거 이것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우면서 뭐라고요? 책을 떠들어보면서 그날 배운 걸 전부 다 간단하게 여기다 요점 정리하면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요점 정리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뼈대나 틀이 생기는데 되게 좋아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무튼 쭈꾸미 볶음을 먹었으니까 그 뒤에 게 조금 생각나는 거라는 거죠. 콘트 프라이즈나 이렇게 피자 밥. 이거는 뭐 왜 기억이 안 날까?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뭔가 요거 할 때 하기 전에 이거 하면서 그러면 또 생각도 왜 기억이 안 났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나름 되게 꼼꼼하게 잘 쓰고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했을 때 요 시간이죠. 이만큼 90분에 70개를 쓰니까 독해 능력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22개를 틀렸다면 이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게 원래 한 70%에서 80점, 70점에서 80점 맞는 교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렵게 느낀다는 거예요. 70분에 22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 4개 틀렸다는 건데. 이렇게 분을 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칸을 쳐야 돼. 70분에 22개를 풀었다. 그럼 22분의 4예요. 22분의 4. 그러면 70분에 22개를 풀었다는 것은 학교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더 천천히 풀었다는 거예요. 왜? 45분 뭐 이 정도에 22개를 풀어야 학교 시험을 풀 수가 있으니까 독해도. 근데 4개를 틀렸다. 그러면 뭐 난이도상으로는 한 80점이 넘으니까 나쁘진 않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다. 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서 뭐 미분 숙제를 하는구나 중2인데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들도 합니다. 그렇죠? 미쳐야 공부를 잘하니까. 미쳐야 도달해. 미치는 거야. 자, 영어 숙제를 했다. 영어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를 70개를 어떻게 했다고? 알? 암기요? 쓰기요? 뭐요? 외우고. 70개 중에 몇 개 외웠어? 확인 안 해봤다는 거지. 뭐 이런 거랑 똑같죠. 70개를 봤다는 거랑 암기했다는 거랑 썼다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통계를 내서 초반기에는 시간으로 씁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뭘로 써요? 푸른 개수로 씁니다. 푸른 개수분에 맞은 개수로 통계를 낼 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놔야죠. 그러면 이걸 계속 써봐야 30분에 내가 이걸 20문제를 푼다. 그럼 오케이. 이 정도면 학교 시험급이라는 거죠. 왜 45분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속도의 기준은 쌤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시험보다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천천히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항상 시험 시간에 푸는 개수랑 비교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잘하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안경 맞추고 엄박. 자, 보세요. 안경 맞춤인데 안경 맞춤이 이렇게 몇 시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이니까 37에 210분입니다. 210분. 거기다가 안경 맞추고 기념으로 공부 시작한 게 아니라 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안경 맞춤이 핑계고 6시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안경 맞춤을 빼놓고. 네. 그런 거예요. 문제는 어떤 날 늦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뛰어다가 여기 있는 걸 전부 다가 7시간을 뛰어. 이걸 다 7시간을 뛰어다가 7시간이잖아요. 6시간. 그죠? 여기는 2시간 뛰어야 되겠네. 뛰어다가 여기다가 채우잖아요. 그러면 다 10시에 잘 수 있어. 여유 있게. 장난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 일요일이 여기 있어. 그럼 또 이것도 1시간.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 잘 지냈네?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토요일 잘 지냈네? 근데 뭐 어쨌든 2시간, 뭐 안까까지 3시간. 뭐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자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9시에 자도 되겠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논다는 것은 주중에 공부한 걸 다 필요 없이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예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어떤 애가 막 토요일 싹 놓고 일요일 싹 놓는데 막 1시, 2시까지예요. 평일날. 그래가지고 야 쓸데없지 말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10시간 공부한 다음에 여기 10시간, 10시간이니까 그럼 4시간 잘 수 있지. 4시간을 거꾸로 해봐. 그랬더니 쌤 저 7시에 잠자야 돼요. 그러놓고 자기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일주일 내내요. 공부는 평일날 이렇게 수업을 하면 여기에 10시간.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여기에 또 10시간. 또 2시간씩이요. 그래서 4시간. 여기 10시간. 여기 10시간. 여기 10시간. 이렇게 해서 50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 근데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이거 날리고 이거를 하자. 이거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요거에 반절을 합니다. 가끔가다. 그 다음에 12시 되면 눈 빨개져갖고 저는 더 이상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15시간 해서 학생은 25시간 공부합니다. 순공부. 학교 시간 외에. 일주일에. 그러면 7로 나누면 4, 7에. 7로 나누면 뭐죠? 한 4시간 정도. 하루에 평균. 근데 주말을 빼면 5시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학원이 조금 있죠. 맞죠? 네.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부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 수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큼이라고요? 이만큼을 개발할 수 있어요. 25시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고등 상위 수능 중입니다. 그러면 이걸 꽉 채웠어요. 더 이상 공부할 시간 없어요. 공부할 건 많은데 그럴 때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이 50시간을 또 살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저 수시 포기하고 정시하면 안 되나요?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뻑뻑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름 이걸 보니까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한번 해볼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웃고 그러면 이거보다 하루 종일 놓고 롤 하는 애도 있는데 3시간, 4시간. 여기 그냥 5시간. 롤과 유튜브만 찍는 5시간, 6시간, 6시간, 7시간? 아니, 6시간에다가, 6시간. 따샤는 뭐예요? 따뜻하게 시원한. 6시간. 6시간. 별로 안 했네? 이번 주는 6시간. 7시간. 대략 한 7시간이니까 평균 하루에 1시간 했네? 평균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만 했으면 네가 그 전에 맞았던 도덕을 무조건 100점 맞겠다. 그러면 실수만 한 개 안 했으면 전교 1등은 내가 했겠다. 롤이 전교 1등을 뺏었네요. 그러나 해야죠. 이 정도야 뭐.
잘 보여서 기분 좋음. 잘했어요. 피곤하죠. 왜 피곤해요? 피곤할 정도를 몰라서 뭐 이 정도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 뭐라고요? 진짜 피곤한 사람 뭐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피곤한지를 모르겠다고. 너무 피곤해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체육 2교시에서 기분 좋았어. 좋은 이유를 느낄 수 있어. 아 구체적으로 써. 뭘 좋았는지. 맨날 매우 힘이 없고 매우 피고. 왜? 농구하느라. 농구하느라. 아니 농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힘이 있고 피곤한데 이거 뭐야 이거 당연하네. 농구를 했는데 뭘 느꼈고 뭘 배웠고 뭐 이렇게. 농구를 했는데 피곤했는데. 항상 또좀 졸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나름 열심히 정리했는데 여기다 총 분수로 써줬어야죠, 그죠? 네. 그걸 분석해 보니까 본인의 느낌이 뭔데? 그래서 총 시간이 뭔데 계산하니까 공부 시간이 몇 분? 2110분? 그럼 60분으로 나누면 몇 시간이야? 해봐야 되네. 35. 35시간이요? 오, 35시간? 25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이네. 아 근데 이거 수업까지 합쳐가지고 한 거라. 무슨 수업? 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 헐, 학교 수업도 합쳤는데 35시간밖에 안 돼? 아 근데 이번 주에 학교 수업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25시간에다가 학교 수업 10시간 잡으면 그죠? 네, 그 요 정도. 25시간에 학원 10시간이니까 너는 뭐라고? 뭐 합쳐서 25시간 정도 한다고 공부. 근데 이거 100시간에서 35시간이면 이거 치명적인데. 온라인 때문에 다 붕괴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롤반 하나를 통계를 내서 일시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1시간씩 도덕을 7일 동안 했으면 분명히 100% 거의 98% 확률로 100점 맞겠죠. 그죠? 도덕 지금 도사됐겠죠. 네. 그러면 저번 시험처럼 비슷하게 뭐 공부하고 도덕을 일단 100점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딱 오르겠네요. 그럼 즐겁게 공부하면 되네. 룰루랄라.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뭐 3차 방정식도 그리고 중2가 뭐 고등 모의고사도 풀고 고생하고 있죠. 고생하고 있는데 지만 하나? 그죠? 제가 그랬죠. 여기에서 수능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공부 다 해놓은 다음에 요만큼만 공부하면서 막 계속 어려운 것만 풀면 갖고 점수 받은 애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 됐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고서 이거 다 푸는 애도 있고. 수능의 범위, 수능의 공부 아니면 고등의 공부는 정해져 있어요. 벌써 이걸로 시험 낸다고. 그래서 이거를 10번 보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35번 보면 전교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10번을 보고, 그러니까 10번을 보고 가야 35번을 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15번 정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전교 1등을 해요. 거의 10중8구는. 그럼 전교 1등을 하면 수시로 내신해가지고 직윤으로 해서 서울대를 그냥 가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 35번 볼 시간이 안 돼요. 왜?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수행평가를 내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친구가 불러요. 너 배신 때린다고. 롤도 한 판 안 하냐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하게 눈을 이렇게 뜬 다음에 내 소원이야. 나랑 롤 한 판만 해줘. 안 되겠니? 그래서 한 판 더 콜! 그래요. 웃으면서. 그거 안 해주면 소문돼요. 야, 이거 롤도 한 판 안 된다고 내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를 해나가시고 하는데 써요. 쓴 다음에 근데 또 아까운 건 뭐냐면 여기다가 색깔로, 다른 색깔로 이거 숙제했을 때 고칠 점, 계산할 점, 이거 했을 때 고칠 점, 느낄 점 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줄을 오늘 썼으면 다음날 이걸 쓰면서 이거를 보고 옆에다 간단하게 이거 했을 때 어제 거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했을 때 좋았을 텐데,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미분을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삶이.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계단인데 지그재그 계단이거든. 근데 여기에서의 직선으로 거봐. 이걸 뭐라 그래요?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그 점에서 순간 기울기를 받쳐줘서 이 점이야. 오늘이 이거거든. 점.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그 결정을 하려면 여기서 뭔가 네가 올려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게 반성이야.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 한번 해보는 것은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살아놓고 그냥 귀가 했어. 그러면 그 다음 그냥 흐르는 대로 간다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에 찍히게,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 찍히게 하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갖고 이 점을 이 상향구도로 기울기가 달라지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톡톡톡톡 쳐가지고 더 발전된 삶으로 살 수 있게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학습 누적 기록부인데 이거를 너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거를 하나도 안 배우고 쓰고 고등학교 때 가서 쓰면 내가 볼 때 그 55% 확률 이상 서울대 갑니다. 반 이상 넘어요. 그럼 이게 몇 프로냐? 서울대 가는데 적어도 30% 이상의 역할을 해요. 동아쌤입니다.